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경매 임함에 있어서 왜 경매에 참여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 관심을 갖는 목적은 내 집 마련, 연금형 임대 수익 얻기, 시세 차익 얻기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작전을 잘 세워서 화력을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재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꽃놀이 구경하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경매 공부하기 파트 3로 경매 목적별 행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주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즉 집입니다. 집은 소유권상으로는 내 집일 수도 있고 남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월세로 살던 전세로 살던 내 집을 소유하던 일단 집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15년 전쯤인가 한때는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고, 대출을 통해 집을 샀다가 깡통 아파트가 되느니 하면서 집 사는데 모든 것을 다 부어 넣어서 집만 달랑 있는 그런 하우스푸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 자기 집을 포기하고 전세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므로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내 집 한 채는 갖고 갔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실질 금리를 고려시 자산의 값어치가 마이너스가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한 지금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눈을 번뜩이며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경매 시장입니다. 그냥 사기에는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집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이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싸게 구입해 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들은 이 권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하고 시간을 내서 경매 시장에도 나가야 하는데 요즘같이 부동산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특히나 아파트는 난리도 아닌 상황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땀나게 발품 팔아서 겨우겨우 아파트를 낙찰받았더니 그 가격이 일반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왕왕 많습니다. 심지어는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실수요자라면 경매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도 급하게 나온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에 대한 공부와 발품은 계속하되 일반 매매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봐줘야만 좋은 물건을 구별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실수요자는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충고하고 싶은 것은 물건만 사려 하지 말고 시간도 사야 합니다. 동일한 물건이라도 부동산 시장 호황기와 침체기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태공은 아닐지라도 시간을 낚는 것도 부동산을 싸게 사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이 임대 수익이 목적이라면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가 중요하므로 투입 자금 대비 월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았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낙찰가에 취득세, 법무비, 수리비, 명도비 등을 더하고
은행 대출금, 임대 보증금 등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수익은 월세의 12개월을 곱하고 대출 이자를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산출된 그 경매에 사용되는 금액에 대한 수익률과 기회비용에 따른 수익률을 비교해서 더 나은 수익률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2 내지 3%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위험과 번거로움을 불사하고 경매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이유는 없습니다. 간혹 보면 또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경매로 집을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자를 더 부담해서라도 대출을 더 늘리고 임대 수입이 줄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더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를 무피 투자라고 합니다. 즉 무피 투자는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을 추구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비용의 증가와 수익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나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경매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본인의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에 조그만 위협에도 깨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수익률 말고도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임차인으로 하느냐, 또 월세로 할지 전세로 할지 또 달라지게 되고 임대차 계약도 빈번하게 함에 따라서 내부 수리도 신경을 써야 하고 중개 수수료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속이는 임차인을 두면 두고두고 또 머리도 아프게 됩니다. 주변 임대용 물건 사항도 또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풀옵션이면 내 물건도 풀옵션으로 해야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을 위한 부동산을 확보했다고 편하게 월세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꿈꿨다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고수의 세상이고 투자자의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과연 어떠한 물건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시장에서는 그 대장주를 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같은 투자의 세계이므로 대장 부동산을 사야 합니다. 어떤 나라이건 수도와 같이 중심이 되는 도시는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이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서울이 대장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탄알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서 가능성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즉 서울로 들어가는 도로가 새로 개통되는 지역,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 공급이 부족한 지역, 새로운 교통망, 신도시,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전세가율이 상승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대란을 이야기하면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뉴스에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매달 전국의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지역을 선택해서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용 경매 투자는 통상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를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의 경우는 명도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이 남은 집도 다소 저렴해야 또한 매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세 차익용 경매 물건은 매도 시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플랜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과열 분위기에서 정부에서 엄청난 규제를 세금 중심으로 쏟아낸 관계로 세금에 대한 것을 잘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계속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수익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대규모로 여러 채씩 전문적으로 경매하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안 맞을 겁니다. 큰 욕심 없이 짭짤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상황을 추천을 합니다. 고가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금액이 나눠지게 되므로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비용 증빙 서류를 잘 챙겨서 양도 차익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여러 주택을 매도하는 것보다 매년 나누어 파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로 세율이 부과되므로 양도 차익의 감소가 세금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해본 부동산과 이익 본 부동산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같은 해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하고 빼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고 당연히 세금도 줄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계획은 처음 입찰할 때부터 계획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실수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무사 상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면 관공서 등에서 무료로 세무 민원 상담을 해주니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야구에서는 타자가 투수의 어떤 공을 노리느냐에 따라 방망이를 잡는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매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으로 경매에 임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 방법을 달리 해야만 원하는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